구치소에서도 원래는 예를 들면 이제 선거 출마할 수가 있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다른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엮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임을 했어. 사퇴. 그랬는데 그분이 또 얼마 전에 이만저만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거를 분명히 안 된다. 아직 관제가 안 벗어졌다. 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 지 하루 만에 연락이 왔어요. 내가 무슨 관제가 있나고 계속 광고를 올렸는데 어디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누구를 예를 들어가지고 나쁘게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오해를 하고 구설이죠. 예를 들면 구설이 관제까지 간 거예요.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한마디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식이냐면은 장난치다가 한 대 맞은 거예요. 네. 상대방이. 근데 얘가 고소한 거야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네네. 예를 들면 네네. 나는 고의가 아니었잖아요. 근데 얘는 죽자사자 달겨드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벌어진 거예요. 근데 이제 작년에 선거철 때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셨어요. 한 분이 아니라 네. 여러 분이. 네. 그랬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내가 이제 그분이 그 다른 분도 또 당선 안 되면 또 있었어요. 그분 말고 전라도 쪽에도 계셨고. 근데 이제 어찌됐던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그분이죠. 그랬더니 이제 많이 놀라시지. 작년에도 이랬는데 어떻게 올해도 또 이럴 수 있지. 네,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이런 걸 100%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고 원래 이런 걸 안 믿는 분이에요. 그냥 우연찮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번 자문을 구하고 점사를 볼 수는 있어도 이런 걸 막 믿고 다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뭐 맞춘 적이 있냐고 네. 물어봤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굳이 우리는 그런 거 신령님 말씀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싫다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강요해가지고 신도로 만들지 않거든. 우리도 절대적이거든. 네.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거든요. 네. 절대적으로. 그래서 이제 그분이 놀랄 노자를 겪으셨지 2번이나. 지금 이제 얼핏 이렇게 들었다가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는 또 제가 정말 신받았자마자 얘기해요. 할머니 보시자마자 첫 점을 보러 오셨어요. 어떤 샵의 원장님이. 근데 보니까 상문이었어. 근데 집에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번에 되게 그분이 막 그때 무슨 송사 문제가 있었어요. 관제가. 그래서 관제가 문제가 아니라 상문이 껴 있으니까 이번에 이만저만해서 이거를 걷는 일을 안 하면 누가 초상이 나겠다. 그랬는데 그분이 절에 되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내 말보다 스님 말이 중요한 거예요. 예를 들면 3개월이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. 아버님이 시골에서 경운기 타고 가다가 경운기가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들어간다고. 그랬는데 살겠냐고 죽겠냐고 막 연락이 왔어. 보니까 돌아가시진 않는데 어디 하나 몸이 불구가 되시겠다 그랬어요. 장애인이 되시는군요. 예, 그랬는데 할머니가 그때 당시 그러시더라고요. 전화 받으시면서. 근데 여기서 안 끝났네. 또 있어. 이랬어요. 그랬으면은 그 말을 해준 건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막아란 얘기잖아요. 대주대명이라도 쳐서 비켜가란 얘기잖아. 여기 앞에 똥이 있다고 알려준 거 왜 알려주겠어요? 똥을 밟지 말란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. 뭐야? 너 나한테 겁주는 거야? 이래요. 그렇게 반감을 가진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자기가 생각지 못한 말을 들으면 그렇죠. 충격에 의해서인지 뭔지 몰라도. 그렇죠. 그랬는데 그게 정말로 얼마 안 돼서 그 해 가을에 연락이 몇 번 왔는데 제가 바빠서 못 받았어요. 그게 막 음성까지 온 거예요. 음성이 녹음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전화를 해서 보니까 친정 엄마가 요양원에 계셨는데 자식들한테 모달짓 시킨다고 스스로 곡기를 끊으셨어요.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다시피 해서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불쌍한 우리 엄마원 어떡하냐고 막 울면서 펑펑 전화가 와서 할머니가 막 뭐라 했어요.
그러기 대수대병이라도 치면 그래도 어머니를 이렇게 덧없이 보내진 않지 않았겠냐. 왜 말을 안 믿냐. 그렇게 왜 그랬냐고. 그랬더니 그 기준님 말씀으로는 솔직히 자기가 어머님 병원비나 이런 게 너무 힘들었대. 그 사람 사정도 이해가 가죠. 그렇지만 자식이 감히 부모가 돌아가시길 바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죠? 그래서 그분이 두고 정말 후회를 많이 하시고 저한테 진호기도 해드리고 제가 지금도 그분을 빌어드리고 있어요. 네. 그분도 제가 지금은.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말고 워낙 사례가 많다 보니까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기를 지금 40대 그분이 후반이에요. 48인데 46에 저를 찾아와서 이제 시험관 아기를 10번을 해도 임신을 못했던 부부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집안을 보니까 벌전이 있는데 벌전을 풀어야겠다. 벌전이요? 네. 아, 조상의 벌전이 있는 거예요. 풀어야 되는군요. 그럼. 예,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라는 공수만 받은 채로 그 사람들은 마지막 끈앞으로 잡고 왔어요. 저한테.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. 도마줄 같은 거. 정말 마지막이다 하고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. 16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으니. 그래서 그 본향이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구청을 열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화경을 보이는 거예요. 일을 하는데 깊은 산속에 큰 웅덩이를 팔고 젊은 남자가 막 울고 있어요. 막 소리를 내면서. 그랬더니 살생을 했대요. 그 남자가 하시는 말씀이. 살인을 했네. 살생을 했대요.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. 그래서 제가 그때 기주한테 이렇게 생겼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친정 아빠래. 인상 자기가.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어봤지. 그랬더니 화경으로 보니까 그 친정 아버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큰 구렁이 하나를 죽였는지 구렁이가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백호 호랑이가 보이는 거예요, 제가. 그랬더니 이런 게 보이는데 뭐냐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아파트 짓는 공사장이었대요. 산을 꺾어서 아파트를 짓다가 자기 14살 때 얘긴데 포크레인으로 구렁이를 찍어주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 때 인부 6명이 아빠 포함해서 6개월도 안 돼서 한 번에 몰살당한 거예요. 친정아버지가. 근데 자기가 그거를 평생 잊고 살았대. 14살 때 얘기라. 네. 근데 그거를 이때까지 그렇게 아기를 가지려고 구슬하러 많이 다녀도 한 번도 그거를 얘기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앞으로. 우리 산신 도달아버지가 그 공수를 주신 거였거든요. 그때. 그러니까 나도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니까 도달아버지가. 그래서 봤더니 백호 호랑이 왜 보였냐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그 산이 백호산신 그 할아버지의 산이었다는 거예요. 산을 막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막 회수하니까 그렇게 된 근데 거예요. 그 문제는 구렁이를 죽인 거죠. 이모기를. 그러니까 구렁이도 엄청 큰 거를 죽인 거예요. 근데 물어봤더니 실제로 방금 구슬하고 있는데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. 그래서 물어봤더니 친정엄마가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그 화경으로 지금 보이는 게 할아버지가 실려서 그 갈비를 겹어놨는데 구슬을 확딱 뒤집는 거예요. 이런 이쁜 게 뭔 소리냐고. 너네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응? 이 강에 소 한 마리를 잡아도 시원찮다고 너 노하신 거야. 그래서 그 산에 가서 벌전을 풀으라 그러는데 할머니한테 여쭤를 보니까 이미 그 산에 가봤자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래. 그래서 물어봤어요. 거기 위치가 어디냐고. 그랬더니 저기 등촌동인 거예요. 등촌동이요? 응, 그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. 강서구청. 응, 그 등촌동인 거예요. 응. 그러니까 대체나 가봤자 필요가 없는 거지. 그래서 이게 본산으로 불러들였다 이 말이에요. 네, 분양산으로. 그 제가 그때 벌전을 푸는 일을 하는데 화경으로 보니까 배에 구렁이가 크게 막 감고 있는 거 배를. 뚫뚫뚫뚫 막 감고 있었네. 그러니까 당연히 임신이 될 수가 없어. 벌전이라. 벌전이라. 그 기주도 거기에서 외동딸이었어요, 집안에서. 응. 그리고 위에 그 큰아빠가 계시는데 아들이 없었어.
이 집안에 자식은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. 근데도 얘가 애를 못 낳았던 거야. 그래서 이 벌전이 막 배에 칭칭 구렁이가 감고 있어서 그걸 선생님한테 이런 게 보인다고 하면서 그거를 풀어냈어요 막. 그랬더니 막 안 빠지려고 막 그걸 풀어내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삼신을 받아라 그래서 삼신을 받아줘서 그래서 어찌됐던 결국에는 지금 그분이 올 9월달에 아기가 아들을 낳는데 첫 돌이에요. 오. 네, 그분이. 야. 그래서 대단하십니다.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야.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잖아요. 네네 원인이 있죠. 근데 무조건 덮어놓고 상심만 받았다면 당연히 안 됐겠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벌전으로 좀 풀고. 그런 게 있으니까. 근데 이거는 철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영으로 화경으로 보고 신령님 말을 귀로 듣지 않으면 네. 내가 그런 게 신령님과 통신이 안 되면 그게 어떻게 알았겠냐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기주가 어떻게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 잊고 자른 거야. 그러니까 그거가 죄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네네. 자기 아버지가 일반인들 그렇잖아. 우리 뭐 뱀 하나 죽이고 뭐 미물 하나 죽이는 거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구렁이는 그 털을 지키는 옛말에도 우리가 구렁이가 그 터줏대감으로 있던 구렁이가 집을 나가면 집 나간다 그래요. 그러기 때문에 그게 달랐던 건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고 아무도 몰랐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. 야. 그 기주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. 근데 자기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하고 나서 10몇 살 때 일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.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막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이게 된 거예요 얘기가. 그래서 그 벌전을 풀어주고 나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사실은.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그분이 지금은 잘 지내고 그래서 그 남편분이 처음에 9달 때는 안 오시다가 이제 임신이 돼서 이게 안정기가 되니까 야. 왜냐면 그분은 유산을 몇 번 했었어요. 네. 아예 안 생겼던 게 아니라 봤더니 그 구렁이에서 배 감고 있을 벌전이 워낙 세가지고 이 집안에 씨를 날리겠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. 엄청 벌전이 센 거죠. 자기네들이 죄인지 몰랐는 거. 그래서 그 집 친정 아버지도 이유가 없이 시름시름하다 그냥 6개월 만에 그냥 누운 채로 돌아가신 거예요. 아이고야.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 실려서 저한테 내 탓이다 내가 잘못이다 막 우는 거예요.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살생인데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게 뭔 말인지 몰랐지 제가.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벌이 많아서 업이 많아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 아버님이 친정 아버지가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청춘에 젊을 때 내 새끼도 못 기르려고 다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버지 진옥이랑 그래서 이렇게 벌전을 풀고 진옥이랑 다 해드렸어요. 그리고 나니까 삼신을 받아들이니까 아기를 그렇게 쉽게 순조롭게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. 40대 중반이니까 그분이. 그래서 어찌됐던 그분이 지금은 아기를 낳고 그리고 남편분이 와서 법당에 5만원권 이만큼 빼가지고 딱 올려놓고 절하고 그냥 가시더라고.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. 아니, 오늘 아까 한 가지만 말씀해달라고 그러셨는데 한 가지가 아니고 한 5가지 뭐 더네요. 제가 안 그러시면 10가지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오늘 네.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연구만 말씀, 네.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